고양이와 한판 붙고 싶다던 비퀵의 소원은 금방 이루어졌다. 비퀵은 창고 끄트머리에 이르러 고양이와 마주쳤다. 그 고양이는 헤이즐이 만난 얼룩 고양이가 아니라 황갈색과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고양이였다. 따라서 암고양이이다. 날씬하며 동작이 날쌔고 꼬리를 실룩이며 종종 걸음치고 비오는 날 농가 창떡에 앉아있거나 화창한 오후에 곡식 부대 위에 앉아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고양이 가운데 하나였다. 고양이는 활기차게 창고 모퉁이를 돌아 나오다가 토끼들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비퀵은 너도밤나무 가지를 상대로 연습할 때처럼 당장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댄더라이언이 앞질러 나가 고양이를 핥히고는 잽싸게 물러났다. 잇따라 반대편에서 비퀵이 온몸의 무게를 실어 고양이를 덮쳤다. 고양이가 물고 핥히자 비퀵이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비퀵은 마치 고양이처럼 욕을 퍼부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뒷다리로 고양이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재빨리 뒷발질을 몇 번 더 했다. 고양이를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고양이는 마음먹고 달려드는 적을 좋아하지 않는다. 개가 고양이를 재미로 건드렸다가는 된통 핥히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같은 개가 공격하겠다고 달려들면 고양이는 대개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 고양이 역시 비퀵이 민첩하고 격렬하게 공격해오자 당황했다. 그 고양이는 약하지도 않고 쥐도 잘 잡았지만 운 나쁘게도 싸우고 싶어서 좀이 쑤시는 열성적인 싸움꾼을 만난 것이다. 고양이가 비퀵한테서 허둥지둥 빠져나오자마자 스피드웰이 고양이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것이 마지막 공격이었다. 다친 고양이는 마당으로 달아나 오양간 울타리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비퀵의 뒷다리 안쪽에 세 줄로 생긴 고양이 발톱 자국에서 피가 흘렀다. 다른 토끼들이 모여들어 칭찬했지만 비퀵은 말을 자르고는 캄캄한 마당을 둘러보며 위치를 확인했다. 가자! 개가 짖지 않는 동안 빨리 찾아야 돼. 헛간, 토끼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지? 호크빗이 작은 뜰을 발견했다. 헤이즐은 헛간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문은 살짝 열려 있어서 5토끼는 한 마리씩 차례로 들어갔다. 너무 깜깜해서 토끼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토끼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렸다. 비퀵이 재빨리 말했다. 블랙베리, 나랑 같이 가서 문을 열자. 너희 셋은 망을 봐. 다시 고양이가 나타나면 너희들끼리 처리해. 댄더라이언이 대답했다. 좋아, 우리한테 맡겨둬. 비퀵과 블랙베리는 집단을 발견하자 그것을 딛고 나무 선반으로 올라갔다. 선반에 올라가니 우리 안에서 박스우드가 말을 걸었다. 누구요? 헤이즐로, 너냐? 블랙베리가 말했다. 헤이즐라가 보내서 왔어. 너희를 꺼내줄게. 우리랑 같이 갈래? 잠시 아무 소리도 없다가 건초 속에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 클로버가 대답했다. 네, 나가고 싶어요. 블랙베리는 냄새를 맡으며 뒤쪽으로 돌아가 철망 문 앞에 고추 서서 문짝과 걸쇠의 냄새를 맡았다. 잠시 뒤에 블랙베리는 가죽 경첩이 부드러워서 물어뜯을 만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가죽 경첩이 문짝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이빨로 물 수가 없었다. 블랙베리는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결국 멍하니 주저앉았다. 이 문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때 마침 박스우드가 뒷다리로 서서 아빠를 철망에 기댔다. 그 무게 때문에 문 위쪽이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면서 가죽 경첩 2개 중 위쪽 것이 살짝 들떴다. 박스우드가 아빠를 내리자 블랙베리는 경첩이 들뜨면서 문짝과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블랙베리가 비귀에게 말했다. 이제 해봐. 비귀기 이빨로 경첩을 물어서 잡아당겼다. 가죽이 조금 찢어졌다. 됐다. 이제 시간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블랙베리는 꼭 살라망카 전투에서 승리한 웰링턴 공작 같았다. 경첩은 워낙 튼튼해서 한참을 물고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았다. 댄더라이언은 조바심이 나서 2번이나 잘못된 경보를 알렸다. 비귀은 댄더라이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막만 보느라 신경이 예민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는 댄더라이언과 교대하고 블랙베리도 스피드웰과 교대시켰다. 이윽고 댄더라이언과 스피드웰이 위쪽 가죽을 뜯어내자 비극이 우리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 안에서 토끼가 일어나 철망에 앞발을 걸칠 때마다 문은 걸쇠와 아래쪽 경첩을 축으로 살짝 돌았다. 하지만 아래쪽 경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귀은 초조해져서 수염을 훅 불며 문가에서 망을 보던 블랙베리를 데려왔다. 어떡하지? 마법이 필요해. 네가 강에서 띄운 나무 조각 같은. 블랙베리가 우리 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박스우드가 안에서 다시 문을 밀었다. 아래쪽 경첩이 들뜨도록 문짝을 3개 밀었지만 경첩이 여전히 문짝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이빨로 물 수가 없었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반대로 밀어봐. 밖에서 미는 거야. 비퀵, 네가 해봐. 안에 있는 토끼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비퀵이 일어나 문 위쪽을 밀자 문짝이 아까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기울어졌다. 문지방이 없어서 문짝이 기우는 것을 막아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죽 경첩이 비틀거리면서 비퀵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걸쇠가 문짝을 버텨주지 않았다면 비퀵은 우리 속에 처박혔을지도 모른다. 비퀵은 깜짝 놀라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블랙베리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마법을 불어보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해봐. 가죽 경첩은 양 끝에 대갈못 하나씩만 박혀 있어서 자꾸 비틀자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안 있어 한쪽 못대가리가 너덜너덜해진 가죽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이제 조심해. 갑자기 경첩이 끊어지면 아무리 너라도 휙 날아가 버릴 거야. 살살 물어뜯어. 2분 뒤에 문짝은 걸쇠에 매달려 축 늘어졌다. 클로버가 경첩이 붙어있던 쪽을 밀고 나오자 박스우드가 따라 나왔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오랜 실랑이 끝에 힘든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면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마치 잘 싸워준 적에게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다.
아름다리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지축을 뒤흔들며 쿵 하고 쓰러진다. 그러면 벌목꾼들은 할 말을 잃고 잠시 그대로 서 있다. 몇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눈을 치우고 난 일꾼들은 자기들을 따뜻한 집으로 데려다줄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동안 사백이 된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 자동차 운전수들이 고맙다고 손 흔들며 지나가도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토록 애먹이던 우리 문은 이제 철망이 붙어있는 막대기 4개짜리 틀에 지나지 않았다. 토끼들은 아무 말 없이 나무 선반에 앉아 문짝에 코를 대보거나 냄새를 맡았다. 잠시 뒤 로럴과 헤이스택도 머뭇거리며 우리에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로럴이 물었다. 이들로는 어디 있어?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길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길이 뭐야? 블랙베리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길? 정말로? 블랙베리는 이 토끼들이 길도 농장 앞들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 말을 잃었다. 이 토끼들은 토끼장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뭐가 뭔지 몰랐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있는데 비극이 말했다. 그물거릴 시간 없어. 모두 따라와. 박스우드가 물었다. 어디로? 비극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야 여기서 나가는 거지. 잘 모르겠네. 박스우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물거리자 비극이 말을 잘랐다. 나는 아니까 괜찮아. 그냥 우리만 따라오면 돼.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상자 토끼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들 머리털이 특이하게 북슬북슬하고 피냄새를 풍기는 이 덩치 크고 우락부락한 수토끼를 무서워하는 눈치였다. 상자 토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야생 토끼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몰랐다. 상자 토끼들은 헤이즐이 생각났다. 이들은 문을 여는 과정에서 흥분했고 일단 문이 열리자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보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목적을 생각해낼 줄도 몰랐다. 무턱대고 등산가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다. 블랙베리는 맥이 탁 풀렸다. 이 토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헛간이나 뜰에서 느릿느릿 돌아다니다가 고양이한테 당하고 말 것이다. 이들이 언덕까지 가는 것은 달까지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했다. 이 토끼들을 다만 한두 마리라도 따라 나서게 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블랙베리는 클로버를 돌아보았다. 당신들은 밤에 풀을 먹어보지 못했겠군요. 낮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다 같이 나가서 먹지 않을래요? 클로버가 대답했다. 그래, 가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우린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이따가 우리 옆에 와서 철망 사이로 가만히 노려보기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치는걸요. 블랙베리는 이제부터 말이 좀 통하겠구나 생각하고 말했다. 저 덩치 큰 토끼는 고양이하고 싸워도 지지 않아요. 오늘 밤에도 여기 오는 길에 한 마리를 반쯤 죽여놓고 왔죠. 비극이 씩씩하게 말했다.
그 토끼는 이제 고양이 같은 거랑은 싸우고 싶지 않다는군요. 그러니 정말로 달빛을 받으며 풀을 먹고 싶다면 헤이즐라가 기다리는 곳으로 갑시다. 앞장서서 뜰로 나온 비빅은 아까 혼쭐 내준 고양이가 장작더미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토끼들한테 흥미가 끌려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도 다시 맞붙을 배짱은 없는지 토끼들이 지나가도록 꼼짝 않고 있었다. 토끼들이 나아가는 속도는 끔찍하게 느렸다. 곽스우드와 클로버는 위급한 상황임을 느꼈는지 최선을 다해 따라왔다. 그러나 다른 두 토끼는 뜰로 나오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추 앉아 멍청하게 주위만 힐끔거렸다. 한동안 꿈을 대고 있는 사이 장작더미에 있던 고양이는 살그머니 헛간 옆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블랙베리는 가까스로 두 토끼를 마당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두 토끼는 더 널찍한 곳으로 나오자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깎아지른 듯한 남벽에 맞닥뜨린 것처럼 공포로 얼어붙었다. 둘 다 그대로 얼어붙어서 아무리 블랙베리가 달래고 비극이 으름장을 놓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며 컴컴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헤이즐이 만났던 얼룩고양이가 집 저편에서 나타나 토끼들 쪽으로 다가왔다. 고양이가 개집 앞을 지나가자 개가 잠에서 깨어나 고개와 어깨를 내밀고 이쪽 저쪽을 살폈다. 토끼를 발견한 개는 줄이 팽팽히 당겨지도록 달려나와 컹컹 짖어댔다. 비귀기 말했다. 서둘러! 여기 있으면 안 돼! 모두 좁은 길로 가! 어서! 블랙베리와 스피드웰과 호크빗은 얼른 박스우드와 클로버를 데리고 컴컴한 창고 밑으로 뛰어들었다. 댄더라이언은 언제 고양이 발톱이 등을 핥힐지 조마조마해하며 헤이스텍에게 빨리 도망치자고 애원했다. 비귀기 달려왔다. 비귀기 속삭였다. 댄더라이언,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두고 와! 하지만 댄더라이언은 우물쭈물했지만 비귀은 단호했다. 시키는 대로 해! 무시무시한 개 짖는 소리에 비귀도 겁이 났다. 댄더라이언은 잠깐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결국 헤이스텍을 버려두고 비귀과 함께 좁은 길로 쏜살같이 달아났다.